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 이제는 전략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네. 8월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도 함께 디커플링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동남아의 악재도 생겼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동향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국내 경기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회복되는 나라가 아니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가 좋아야지만 내수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 국민들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지고 또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해외 여건에 따라 국내 증시, 주식시장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자, 지난 7월 달까지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신고가행진을 벌일 때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화돼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려감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오를 때 국내 시장이 오르지 못했다의 불안한 것보다는 과연 미국 시장이 하생전을 오를 수는 없죠. 연일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정받을 텐데 과연 조정받을 때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도 국내 시장이 상승하지 못했다면 통상적으로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대두됐죠. 자, 지금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기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 동향 한번 살펴보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아니가 볼 수가 없겠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목요일장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장대 음봉의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마침 휴장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주는 뚜렷한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흐름에 따라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2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출구 전략은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내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있을 FOMC 회의록이 어떻게 공개되느냐. 그 FOMC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 과연 9월 달에 출구 전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 미국 투자자들의 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였죠. 그 여파로 국내 시장이 오늘장에서도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집트와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FOMC 회의록이라든지 이집트와 이탈리아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뉴욕 증시는 이미 상당폭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라인에서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모습을 보면 8월 초에 고점 사상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다 당연히 조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휴장했던 지난 8월 15일 날 장대 음봉 상승 추세선이 붕괴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이제 조정을 받겠다 하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당분간이라는 것은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미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도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15,000포인트 이하에서는 1차 지지선 형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인지 상승 전환 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중국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일 때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이 조정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 증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물론 오늘 상해종합지수 중국 증시도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이미 그동안의 장기 조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오늘도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중국 증시 이제는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은 못하고 있다 뿐이지 충분히 악재로 인해서 더 이상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다시피 상해종합지수도 지난 6월 달에 밑으로 빠지는 급락의 가격의 조정, 그리고 6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이렇다 할 호재성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점은 높여가는, 뭔가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상승은 보이지 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가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해종합지수도 언젠가는, 그렇죠? 이제 상승 전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조정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상해종합지수, 중국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본다면 그나마도 중국 시장의 안정화는 하나의 위안감,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 와우TV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죠. 자, 인도네시아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앵커, 인도네시아 화폐가 뭐죠? 루피아죠. 그렇죠, 루피아죠. 이 루피아화가 인도네시아가 무슨 그 디커플링, 부도 위험성까지 되긴 모습을 나타내면서 루피아화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미국 증시 분석하고 중국 증시 분석하기에도 참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제는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시장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급락이 우리나라 포함한 동남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렇다 할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불안감은 이머징 마켓 시장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인도네시아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인도네시아 지수. 자,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달까지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6월 말부터 자, 한 두 달 가까이 기간의 조정을 받다가 어제부터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빠지는, 그러니까 어제 장대 뭐 5% 넘는 급락, 오늘도 4%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완전히 추세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것은, 그렇죠, 무슨 커다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순한 이 금융시장 불안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이른 추세 이탈의 붕괴가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시 얼어붙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국내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첫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돌파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133만 원을 돌파해주면 우리나라가 상승 전환이다. 두 번째는 환율과 금리 같은 이 금융시장이 안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세 번째가 뭐였죠? 중국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어요. 근데 오히려 금주 들어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이 환율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원달러 환율시장이 6원 이상 급등했죠. 그래서 1121원으로 1120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안정화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외 시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그나마 중국 시장이 그나마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위안감은 드나, 그러나 나머지 조건들은 여전히 불안한, 여전히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을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첫 번째 종목 130만 원대 회복은 그렇죠. 있었는데 또다시 하락을 했고요. 환율 시장은 안정이 되어 가는지 보고,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또 오늘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았네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 전략 우리 시장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이미 제가 앞서 모두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국내 시장 투자 전략 이미 해답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고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1900선이 다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서 재차 상승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금주를 포함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선별적인 종목별 상승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종목별로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조금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금주는 향방을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국내 시장의 1차 지선이 1890선입니다. 1900이 아니라 제가 제시해드린 1차 1890선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살짝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바로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 내일 갭상승을 해서 양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도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증시 모멘텀으로 상승 전환할 만한 그런 뚜렷한 매수 세력과 재료가 부재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890선 1차 지지선을 축으로 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다소 지루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일단 혼조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낙에 이벤트가 많은 상황이고 또 돌발 변수도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유효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파업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다가 변수 때문에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시장을 좀 이끌어가던 종목이니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언급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현대그룹이 지금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현대차 그룹이 이 금속노조에서 가장 강성이죠. 네. 근데 이 현대차가 파업을 실시를 한다는 소식이 전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면 현대차 그룹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네. 대부분 오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파업이 한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만 현대차그룹도 그동안 장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체 생산량 중에서 이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시장의 파업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해외 생산량을 더 늘려가겠다는 것이 회사 당국의 그런 보도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저점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 사태가 진정되면서 차기 주도주로 부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그 OLED, LED 관련주들이 강했죠. 그랬죠. 예, 서울반도체를 포함해서 루멘스 이런 종목이 강했고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이제 본격적인 9월, 10월 찬바람이 불면서 지수는 다소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 주도주로 상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중국 시장이 제가 안정화된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중국 수혜주인 저는 뭐 조선, 철강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이제 향후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민감 업종에도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